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그간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였는데 간밤에는 혼조로 마감했고 특히 S&P 500 장중 변동성 보셨나요? 네, 어젯밤에 정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네. 나스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 끝에 강보합 마감 0.1% 강보합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출렁거림 끝에 결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특히 이제 개장초 5,00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을 움직인 것은 관세였습니다. 장중에 3% 반등했다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하락폭과 상승폭 그러니까요. 엄청났는데 그 장중에 급등세를 일으켰던 것은 결국은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90일 동안 관세 부과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3대 지수 그야말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만 백악관이 가짜 뉴스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또 이렇게 상승폭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중국 내 사업 노출도가 큰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5% 넘게 하락했고 장중 저점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 기조는 이어졌습니다만 외국인, 현선물에서 모두 매도 공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좀 시장이 하락을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또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결국 코스피 시가총액 2천조 원 아래로 내려서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양측 모두 좀 계속해서 좀 격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무역 전쟁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 일본, 홍콩은 물론이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경계감 또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 타임에서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대립 또 시장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금년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증시와 일본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후 최근 주춤한 모습에 많이들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거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뉴욕 증시는 역대급 변동성을 보인 후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오보가 전해지면서 시장은 하루에만 6% 이상 출렁였습니다. 가짜뉴스 소동에도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보면 시장의 단기 매수 수요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간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91%, 0.23%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투자자들의 일부 기술주들을 대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0.1%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 빠졌던 만큼 상승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가 3%대, 또 아마존과 알파벳도 각각 2%대, 1%대 올랐습니다. 다만 애플은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 데나 아이브스가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특히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춰잡자 오늘도 3%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오늘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조금 전 언급한 댄 아이브스가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도 목표 주가를 기존 550달러에서 43% 내린 315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는 2.5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5% 넘게 올랐고요. 메타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확인해보면 오늘도 시장은 관세 공포에 따른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극심한 혼란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트럼프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수 있다는 소식에 시장은 일제히 상승 반전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이를 관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전하면서 시장은 단숨에 6%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가짜뉴스로 선을 긋고 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행 의지를 또다시 드러내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또다시 관세 폭탄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내일 정오까지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포인트 관세율을 추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외의 나라들과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도 상호관세 이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예상대로 4월 9일부터 상호관세가 정상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초강경 자세를 이어가면서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20%에서 35%로 올린 데 이어서 또 한 번의 상향입니다. 또 월가 거물들도 트럼프 관세 조치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간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최근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이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블랙록의 레디 핑크 CEO는 기업 대표들은 이미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증시도 결국 블랙 먼데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관세 폭풍에 대한 공포 도미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영국 푸시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 모두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오보에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백악관에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크게 오르는 이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났는데 관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해 여러 차례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장단기물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50달러대로 진입하기도 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시장 전망치보다 낮춘 것도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금값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온스당 2,990달러에서 거래됐는데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어진 데다가 달러도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일부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이 외신들은 전임자인 바이든의 인수 차단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해석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일본과 상호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알린 직후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각국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며 강경하지만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미시간주에 벌써 타격을 입히고 있다 짚었습니다. 러스트벨트에 속한 미시간에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의 생산 기지가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와 연이어 발효된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여기에 이달 시작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까지 제조업체들에겐 실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만으로도 600개의 자동차 제조 일자리가 사라지고 관련 서비스업 역시 1,700개가 추가로 없어져 지역 경제가 도미노처럼 넘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자동차 관세는 이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관세가 안방 제조업을 키운다면 장기적으로 감내할 가치가 있는 고통이라며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 저널은 짚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토요타도 트럼프 관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회사가 이약물고 지켜 300만 대 내수 생산 체제가 위태롭다, 무너질 수 있다 분석했는데요. 가격 인상이든 생산 이전이든 토요타 공급망에 큰 위험을 안게 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짚었습니다. 사측은 당분간 미국에서 신차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관세 부과가 장기화하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미국 판매량이 최대 8%까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월가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다시 높여 잡았는데요.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지난달 20%에서 35%로 올렸는데 다시 한번 예측치를 수정한 건데요. 그러면서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과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애초 예상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JP모건 역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마이너스 0.3%로 수정했고요. UBS도 상호 관세 여파로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빠질 것이다 봤고, 바클레이즈는 올해 미국 경제가 0.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상호관세 정책에 미국 정크본드 시장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정크본드와 미국채 10년물간 수익률 격차는 지난 2일 이후 1%포인트 벌어진 4.45%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게 확대된 수준입니다. 특히 트리플 C 등급 이하의 초저신용 회사채 스프레드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상호관세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이상이라며 불확실성과 긴장이 겹치면 이 리스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관세 공포가 아시아 금융시장을 엄습했다 보도했습니다. 어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추락했죠.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8% 가까이 빠지며 역대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도 각각 7%, 9% 넘게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중국이 전방위 보복에 나서면서 중화권 증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는데 블룸버그는 공황 매도가 벌어졌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경제팀은 일기 때와 달리 주식시장보다 미국 국채금리와 정부 부채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느리게 움직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관세 공포로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관세 폭탄의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호 관세에선 면제됐지만 IT 기기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고 또 대부분의 세트 조립이 중국과 인도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 결국 수요 측면에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관세 부과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죠.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상호 관세 조치에 반발한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전쟁 격화 우려로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했는데요.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게 급락하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5.17%, SK 하이닉스는 무려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이펙트 14.53% 급락했고 IMT 13% 가까이 하락했고 DI는 12.08%, 로체 시스템즈 11.7%, 코미코도 11%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잘 방어했던 2차 전지도 결국 관세 폭탄에 무너졌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장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바닥론이 제기됐건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며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 2차 전지 업종의 실적이 전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본격적인 재고 조정에 나서면서 수요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인데요. 또한 배터리셀과 소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누적된 악성 재고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도 유럽 시장에서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이 중장기적으론 유리할 거란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PI 15.81% 급락했고 대진첨단 소재와 미래컴퍼니 12% 넘게 하락했고요. 한빛레이저 11.79%, SKC도 11.4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급락장 속 연일 상승부를 켜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조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정책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산장려주인데요. 저출생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의제로 대선 공약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아빠 유급 휴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녀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공 등 양당 모두 저출산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요. 이에 어느 진영이 차기 정권을 잡든지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산과 유아동 관련 기업들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르코스와 꿈비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 17.95%, 제로투세븐도 13% 넘게 올랐고 메디앙스 7.3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면서 희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추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확히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과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태양광,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광물 원자재인데요.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60%,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에도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도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노바텍 17.27%, 유니온 11% 넘게 올랐고 유니온 머티리얼 4.68%, 티플렉스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세노텍도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초토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에 우리 시장 속절없이 무너지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관세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 오늘은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만큼 증시에 또 한 번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양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5.6% 급락해서 2,328포인트, 2,400선이 붕괴되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5.3%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긴장감이 고조됐고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파월 풋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좌절됐는데요. 양시장에서 무려 2,400여 개에 달하는 종목이 모두 하락한 전방위적인 하락장이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던 환율, 어제는 다시 폭등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3원 70전 급등하며 1,467원 80전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반이었던 2020년 이후에 약 5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관세 정쟁 우려 속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는 급락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레벨을 더 높였습니다. 장중에 관세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했던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자 급반등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환율은 1,470원 선을 넘겼고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 1,470원 90전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또 한번 강하게 출발할 텐데요.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 투매를 더 촉발시키는 상황이라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의 투매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대규모로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1천억 원 가까이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난 7거래일 동안 무려 8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냈는데요. 기관이 2,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도 1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사자세를 보여줬지만 지수는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9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기관이 64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1,7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수 상승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급락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죠. 특히 반도체 투톱, 반도체 관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가 5.2% 가까이 하락해서 53,200원, SK하이닉스 무려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16만 원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까지 모두 5, 6%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9%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10위권 전 종목 약세였는데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젤, 파마리서치가 7%나 급락하며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급락으로 코스피 12개월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이 밸류 하단 1% 내외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바닥 탈출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인덱스 차원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0.15% 감소했습니다. 다만 시장 컨센서스가 5조 2천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컨센을 크게 상회한 상황입니다. 매출도 79조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인 작년 상분기에 육박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조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갤럭시 신제품 판매 호조와 디램 출하량 선방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잠정 실적이라 사업부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S 사업부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기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영업이익은 1조 원 안팎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마저 예상외로 부진할 경우에 오만전자를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컸었는데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그나마 삼성전자 쪽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한 지수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한국의 3월 수출입 동향 확인하시고요. 알테오젠이 기업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전 거래일에는 대선 관련주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자 확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고할 계획인데요. 대선 레이스가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테마주들은 사업성 호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했다가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검은 월요일을 보낸 우리 시장 오늘 출발은 어떨까요? 일단 대체거래소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5위권 모두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한 영향인지 3.38%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5만 5천 원이고요.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도 반등합니다. 4.3% 오름세로 17만 1,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48% 강세로 거래가는 33만 1,0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98% 오름세고 현대차가 2.62% 오르며 거래가 18만 3,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5위권 종목도 역시나 모두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68%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4만 4,5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7% 강세로 9만 5,100원, HLB도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5만 5,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가 3.32% 강세로 5만 1,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프리마켓에서는 2.63% 오름세로 현재 2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쉽지 않은 장입니다만 일단 프리마켓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한 잠정 실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투자자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 오늘 롤러코스터란 단어는 뭐 여러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네. 변동성만 놓고 봤을 때 또 지금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이고 거래량도 18년 만에 지금 최고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아마 정신없을 겁니다. 네. 뭐 롤러코스터는 뭐야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는 재미라도 있지. 이거는 무슨 왜 가끔씩 뭐 터뷸런스 같은 영화 있잖아요. 네네. 비행기 어. 그냥 난기류에 예, 휘말려가지고 예.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밤새 이렇게 흐름 보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싶으시겠지만 제가 수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스닥이 처음 시작할 때 마이너스 4%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했다가 한 5.2% 가까이 이렇게 낙폭을 키워서 이제 뭐 지수가 3%, 4%, 5% 빠지는 것 같다가 지금 며칠째 겪고 나니까 뭐 또 오늘도 이런가 보다 싶었는데 오늘도 또 맞나 보다.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소개해드린 뭐 가짜 뉴스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90일 정도 관세 뭐 유예할 수 유예할 있다라는 수도 있다. 가짜 그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그냥 치솟아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5%로 그렇게 폭등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다가 아닙니다 하고 나서는 결국 나스닥은 뭐 0.1% 그나마 강보합이지만 다우하고 더 웃기는 거는 독일이에요. 독일 9%로 급락 출발했다가 네. 한 10.4%까지 낙폭 키운데 얘도 플러스 0.7%까지 돌렸다가 종가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4.1% 이런 장에서 어떻게 예. 견뎌내겠습니까? 아니 여기 다시 또 국채 수익률은 또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 이 부분도 지금 생각할 게 많아지는데 금값은 다시 $3,000 아래로 떨어지고. 예, 예. 늘 뭐 이렇게 좀 그거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금 얘기할 때 늘 불안하다 말씀드렸죠. 매체에서 금 얘기 많고 업계에서 금 관련한 마케팅이 극성을 부린다 싶을 정도가 그때가 늘 고점이 벌써 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거예요. 3,000불 그러게요. 밑으로 내려오고 네.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민앵커 말씀하신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도 많이 또 너무 올라갔어요. 올랐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무슨 뭐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거나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요. 예. 그동안 이렇게 미국채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국채 가격이 막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뭐 차익 실현 이 정도인데 제일 무서운 해석은 뭐 군드라크 정도 그야말로 채권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의 입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마진콜이죠. 네, 증거금 네. 부족으로 이걸 갖다가 국채라도 팔아서 아, 현금 마련해서 증거금 메꿔야 납입을 되는 하는, 예. 만약 그 시나리오라면은 이거는 좀 무서운 거예요. 아니 금값 하락에 대해서도 그런 해석은 그런 있었는데.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경기 둔화는 아닌가 보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별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는데 그 채권 시장에 그야말로 채권왕이라 불렸던 사람 입에서 네. 나온 어떤 그 가능성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야간 선물 흐름을 보나 지금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흐름을 보나 그 기다렸던 단기 급락 이후에 일단은 반등 시도 뭐 고국면인 같은데요. 뭐 오늘은 뭐 시장 흐름 짚어보기에는 정신이 없고 아니 계속해서 워싱턴발 뉴스가 시장에 변동성을 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체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예. 해야 되고 오늘은 좀 더 본질적으로 미중 간에 그리고 이 관세 정책 한번 짚어보는 날로. 네. 네. 자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시간에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요. 아, 저랑은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지난번 방송하긴 했는데 예. 다른 좀, 방송에 예, 지금 예. 정신없이 이슈가 예, 많다 보니까 예. 지금 뭐 틱톡 이슈도 있고 미중간 이슈도 있고 지금 뭐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 속에서 해야 되나 앞에서 가슴에 와닿는 멘트를 하나 들었는데 예. 어떤 멘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는 우리 앞에 장현재 캐스터. 예, 예. 제가 요즘 기업분들 제가 강의도 하고 기업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1차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전쟁하고 지금 좀 다르고
이 중국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취합한 여러 가지 정보 예. 뭐 등등을 봤을 때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전쟁만 있지만 이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중국의 이런 제조의 변화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 제조 부분들이 중국이 그만큼 빨리 기술 자립을 하고 예. 제조 혁신을 하니까 미칠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게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단순히 우리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 교수님, 저기 아마 강연 나가시면은 뭐 예외 없이 나오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컨센서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갖다가 강타하고 있는 이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이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를 원한다고 보십니까? 어딜 가기 위해서 이런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과 네. 지금 흔드는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와 단기는 좀 장기와 다른 것 단기가 같습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좀 일단 궁극적 지금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 지금 일단 하고 싶은 것은 뭐 일단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예. 일단 중국 경제를 좀 흔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를. 예, 중국 경제를 흔들어서 지금 경제를 흔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 주도형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 지금 중국은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포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소비 진작 즉 소득 주도형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네. 한 30개 특별 조치인데 그 중에 증시라든지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올 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가라도 올라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해야지만 중국이 지금 5% 성장을 지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중국 경제를 흔들겠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은 요번에 지금도 보셨지만 중국도 블랙 먼데이고 지금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지금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지금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미국의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거는 결국은 하나의 군사 패권하고 달러 패권인데 예. 지금은 달러 패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지금 중국이 첨단 산업 기술 부분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 자립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첨단 기술이 계속 군사 패권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그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장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린 지금 무역 전쟁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트럼프 2기에서 나올 지금 첨단 산업의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전쟁만 보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AI라든지 배터리 산업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예. 여기 플러스 지금 첨단 산업의 제재가 더 심화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연막전이 시작하는 거고 일단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제 경제를 막 흔드는 거죠. 예. 돈 빼라. 중국에서 돈 빼라라는 예. 거죠. 지금은 트럼프가 이점에 하는 것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결국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 있으면 안 된다. 아하. 돈을 빼라. 가져와 예, 나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흔들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또 그거 놀라웠던 게 지금 중국이 그 상호관세를 34%. 갖다가 34% 때린다고 하니까 중국도 그러면 미국에 똑같이 34%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는 얘기가 그거 철회하지 않으면은 우리 추가로 또 50%를 더 한다 하니까 그럼 100%가 넘는 거죠. 이게 104%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트럼프 오기 전에 13%가 있었어요. 13%가 있었고 2월달에 10% 있었어요. 예. 23%. 그다음 3월달에 또 10%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34%예요. 네. 그럼 67%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죠. 54%가 벌써 아니에요. 거의 한 67 가까이 거의 되는 거죠. 67 예, 예. 가까이. 그러니까 67에서 또 지금 50% 또 하면 50% 100%가 넘어가는 네.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넘어가면 그거는 뭐 기본값이 두 판 배 깨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이 그러면은 예 죄송합니다 하고 34%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걸 좀 1기하고 2기하고 좀 예, 비교를 예. 해드릴게요. 1기 때는 그런 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기 때 2018년 7월 달에 처음에 네. 1차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네. 똑같이 때리고 같은 날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몇 개월도 있었고 어떻게든 긴 반년 후에 때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거의 매달마다 때리고 있고요. 지금 시작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트럼프 위기가 지금 바로 이렇게 연속으로 때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매우 초반에 엄청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대로 흔들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거를 중국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네. 알고 있고 이번에 중국 스탠스가 뭐냐면 일기 때는 그냥 똑같이 관세만 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 중국은 여기에다 뭘 하냐면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히토리 같은 경우도 글쎄. 네. 예. 이거 히토리는 제가 항상 그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를 좀 뒤에 쓸 거다. 근데 이번에 완전 바로 그렇죠. 이번에 한 7종을 썼거든요. 예. 7종을 썼거든요. 이것도 수출 허가제예요. 아예 금지가 아니라 일단 신청해. 신청하고 허가를 해주겠다는. 네. 우리나라 요번에 했던 이게 영향이 크거든요. 7종에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는 허가를 뭐 중국장에서 한중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높게 보는데 미국은 거의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는 지금 중국의 대응이 좀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미 시나리오별로 테이블상에 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50% 하겠다.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이제 시나리오 준비를 하겠죠. 뭐 지금 그러니까 강대강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 판을 지금 누가 짜고 있나를 좀 보겠습니다. 글쎄. 네. 네, 네. 바이든이 제가 생각할 때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는 이 제이크 셸러비라는 사람이 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중국은 관세를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때려봐야 미국 중간에서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었다. 결국 인플레이션 올라갔다. 그래서 아픈 데만 때리자고 했던 게 그게 디리스킹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위기 와서 지금 다시 디커플링 가고 있는데 요 뒤에는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많이 좀 등장하잖아요. 예, 예. 이번에 뭐 지금 백악관에 지금 뭐 경제나 무역 지금 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 판을 다 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지금 CEO도 계속 지금 비평을 좀 맞아. 하고 있고 예, 예. 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게 2011년도에 이제 이 데스 바이 차이나 미국은 중국 때문에 죽는다는 책을 했고 그 사람이 그때 여러 가지 표지가 진짜 섬찟했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2015년도에 어떤 걸 냈냐면 크라우칭 타이거, 그러니까 웅크린 호랑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 책을 트럼프가 읽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을 백악관은 끌어들이. 원래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네. 나바로 공화당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피터 나바로라는 뭐 전 교수죠. 한 사람이 뭐 지금 2018년대 처음에 미중 간의 무역 일어날 때 뭐 했던 말을 보면 뭐 트럼프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자산을 도둑질하고 있고 더 심각한 부분은 중국은 세계에 기생하는 경제 기생충이다. 이런 말을 중국을? 했거든요. 네, 중국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그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질문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것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참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쉽게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뭐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부분에서는 뭐 지금 디커플링을 생각하고 있고 2018년도에 중국이 대미국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네. 한 19.6% 차지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예. 많이 줄였다고요. 14.6% 정도. 예.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거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소비를 올려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면 지금 이제 전초전이고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는 형 상태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도 뭐 타협을 할 수 있고 뭐 예. 시진핑이 날아간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전에 방송했을 때 제가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네네네. 안 간다고 분명히 지금 6월달 설도 나오거든요.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구도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신났죠. 지금은 반미 지금 동맹이 더 많아지고 미국에 반하는 지금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반 트럼프 노선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지금 취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된다라고 지금 중국은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시진핑이나 좀 리창 총리 같은 경우도 기업들 만나면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국 수출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라. 이런 게 지금 계속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중국 입장에서 그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 뭐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으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수출도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다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히 미중 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못 버틸 거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은 아까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는 거고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래가 되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미국 기업들이 지금 뭐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대미 중국 수출하는 기업들 혹은 글로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간자 하나 그러니까 월가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네. 트럼프한테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중간자 역할을 월가 자본들, JP모건이나 뭐 이런 골드만삭스나 과거에 그들이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산당 자본하고 월가 자본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결국은 할 거다라는 게 또 이제 또 추측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충수를 뒀다, 뭐 결국에는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해석들인 거예요. 그렇죠. 뭐 승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결코 중국한테 불리한 상황으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8년 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노선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있지. 글쎄,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그러게요. 이야기를 해봐야 될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실제 다녀보시면은 우리 국내 기업들 뭐 중국 쪽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국내 내수만 보는 쪽이 아닌 쪽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향과 비중국향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에서 투자를 해서 네. 하는 이제 사업을 확대를 예. 하는 거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니까 유럽 기업들은 아예 중국을 제외한 또 이제 이 공급망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봤다시피 보아 포럼도 있고 중국 발전 포럼에서 글로벌 CEO들이 다 갔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도 가고 SK 하이닉스도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또 뭐 여러 지금 글로벌 CEO를 다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꼬리표가 없다. 돈에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CEO 만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만난다면 전 세계 CEO들 또 가서 만나고 투자하겠다 이를 하고, 실제 중국에 있는 미국 상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가는 업종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들은 탈중국 하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I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늘리고 하겠다는 게 네. 그게 미국 상해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느낀 부분들, 네. 대기업이나 우리 기업들 많이 보면서 현장에서도 보기도 하고 대기업들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지금 미국만 믿어서 안 된다. 중국 투자 부분들을 중국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야 되느냐는 방향성이 네. 좀 변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기업은 이야기하기 좀 힘들지만 네. 어떤 기업은 야 우리가 너무 빨리 뺐나? 중국에서 중국 뺐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전체 그룹 전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지금 뭐 구체적인 기업 이야기는 그렇지만 근데 교수님, 이 부분은 방금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하고 유럽, 즉 EU 사이에는 무관세 FTA죠.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걸 통해서 서로 관세 없이 가자. 저쯤 되면 이제 두 사람 이제 결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미국과 한미 FTA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협정보다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때리기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예. 행정 명령보다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게 더 큰 거죠. 협정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네. 지금 중에 아까 지금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무관세가 필요하다. 지금 네. 이제
이 트럼프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과 다르다는 말은 저 뒤에 아까 말 피터 나바로 이야기를 말씀 또 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FTA에 별로 신임을 안 해요.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 나바로가. 피터 나바라는 사람이 제가 그 전에 썼던 책을 쭉 관련된 읽어보면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대만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우리가 흔히들 지금 계속 지금 동맹이란 나라 자체에도 지금 하는 부분에서 다 책에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도 재협상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강조했던 사람.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 때 한미 FTA 재협상이 계속 나왔던 네네. 얘기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무관세 부분에서 행정명령으로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의회를 또 통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이렇게 뭐 행정명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의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국가 간에 있는 부분에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이 꺾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근데 어제 밤에 이제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던 뭐 지금은 가짜 뉴스라고 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으니까 가짜 뉴스가 돼버렸습니다만 관세를 갖다가 이제 4월 9일부터면 내일이에요. 네. 내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그 말미를 준 날이 내일로 다가오는데 이걸 갖다가 한 90일 정도 유예하면서 한번 또 뭔가 협상의 물꼬를 트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또 살짝 빌 레커만이라는 친구가 살짝 운을 띄웠거든요. 네. 잘하면 월요일 날 좋은 소식 들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은 어제 장중에 역대급 진짜 변동성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말이죠, 교수님. 왜 바둑 기사들 중에도 기풍이 진짜 막 대마 때려잡는 걸로 그냥 전투형이 있는 반면에 옛날 고수들 보면은 조금 줄 건 주고 서로 타협도 하고 뭐 사석 작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 결국 눈 터지는 개가로 가잖아요. 네. 뭐 한 집 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이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자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거나 지금 여기서 부딪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뱉어냈고 34% 철회 안 하면은 추가 50% 더 때릴 거야. 중국이 안 하고 가는데 추가 50%를 못 때리면 트럼프 우승 꼴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50%를 더 때려버리면 이거는 뭐 공멸이고. 그러니까 이거 서로- 중국이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예.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9일인데 중국은 10일이거든요. 바로 다음 네, 날. 네. 아, 예, 예. 12 그러니까 12시 1분, 예. 12시에 딱 이제 예.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4일 날 이제 중국이 발표하고 그 발표한과 동시에 히토리는 바로 이제 시작을 했고 맞아요. 지금 이제 34%는 이제 목요일이죠. 네. 이제 목요일 날 진짜 그럼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상호관세를 지금 이게 뭐 중국만이니까 전 세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뭐 이게 만약에 중국만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아까 말 90일 본 가짜 뉴스긴 한데 이제 9일 이제 우리 시간에 한 10일 정도, 9일 네. 10일 정도의 부분에서 뭐 협상이 가능이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이제 말을 그럴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뱉었기 때문에. 했고, 근데 사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좀 엉성한 게 많잖아요. 무슨 펭귄이 있는 저기서 저는 일단 관세율 각국이 미국에 때리는 관세율 계산은 그 자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네. 67%에서 반을 때려서 34%라고 네. 하는데 67%도 이 계산법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식대로 한 거죠. 자기들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좀 이상한 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엉성한 뭔가 부분들이. 미국의 글로벌 무역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척 슈머 민주당 네. 이야기했잖아. 이건 무슨 뭐 평균에다가 뭐 관세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사람이 안 사는 나라에도 10%를 때린다는 게 교수님, 말이 되느냐. 펭귄이 아니고 평균. 아니죠. 펭귄. 펭귄. 예. 아, 제가 잘못 들었구나. 네. 그 호주에 있는 그 한 네. 10% 해당되는 데인데 그 사람도 안 살고 펭귄만 있는데 거기다 거기도 대고 10% 관세를 예. 때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척수모 이제 민주당 그 이제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우습지 않느냐.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글쎄. 너무 이게 안 됐다라고 네. 지금 하는 부분에서 그는 내부적으로도 백악관 내부에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네. 미중 간의 이슈를 좀 좁힌다라면 저는 이게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높게 보지 않고. 예. 아, 높게 안 보시면 더 꼬이는데. 자, 50% 그러면 50%까지 일단 50% 던지는 거는 사실 또 일단 50% 던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맞물려 있는 게 너무 많죠. 요번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 대두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물 지금 네, 트럼프의 네. 고향에 있는 그 텃밭으로 완전 건드리는 텃밭으로 거예요. 알고 있는 예. 그 지역에도 해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러니까 농수산물에 가서 지금 수입 허가를 받아야지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데 그 라이센스를 취소해 버리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중국이 한 행동을 보면 매우 꼼꼼하다는 이야기. 좀 디테일하더라고요. 디테일하다는 예, 예. 거.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 준비가 준비를.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지금 애플이 260불에서부터 그래봐야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인데 네. 260불에서부터 지금 이게 어제 마감이 181불인데 애플이 노안할 수밖에 없네요. 어차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거기다가 관세 두드려 맞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지금 인도로 옮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한 80% 이상은 지금 중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붙어서 들어올 경우는 뭐 지금 애플 주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좀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 뭐 훨씬 더 많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하고 그 몇몇 관세 쪽에 강경론자 제외하고 미국의 이 관세 정책 갖고 좋아할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반 트럼프 시위가 뭐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주에서 한 1,200건 이 정도 같으면은 어우 참. 지금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게 피터 나바로에 너무 이게 맹신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이 사람이 그 전에 그러니까 2011년 15년도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 시장을 다 휩쓸면서 미국의 산업을 무너뜨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시대와 지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어떻게 진화되고 더 커질지 이게 정말 막가자라는 건데 그럴 경우는 진짜 시장은 혼돈.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경제 공포가 지금 예. 지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어제 양시장 5%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반등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호가 분위기상으로는 2,336포인트 0.38% 상승 예상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64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은 좋았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어제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2.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4,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상승 예상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주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 지금 4% 반등 예상되고요. 호가는 17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솔루션 호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3,500원. 그밖에 2차 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연속 주가 또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2%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13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뭐 최근에 나흘 연속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76,800원. 반대로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각각 호가는 85,000원, 25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164,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밖에 셀트리온 제약도 1.2%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네이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0.6%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 자체는 지금 19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도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7% 넘게 떨어졌었죠. 오늘 3.4%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알테오젠 호가 자체는 34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이미 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92,1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7% 지금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5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이제 바이오 쪽 볼게요.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4%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 자체는 지금 삼천당제약 자체는 지금 보니까 186,7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클래시스 휴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오늘 0.7%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미 7.9%가량 빠졌었죠. 자, 그리고 클래시스도 좀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8%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55,700원으로 호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종목별로 혼조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는 그래도 좀 저가 매수세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지금 이 증시 보면 워낙 지금 변동성도 크고 네. 이러니까 또 국내 증시 자체도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또 후장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참 예측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 개장은 지금 뭐 예상 1%. 체결지수 나오는 저 정도까지는 예.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쌓아놓은 이 선물 쪽에 이 매도 포지션을 좀 이렇게 네. 되감아 준다면은 뭐 어느 정도 장세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기다리던 최소한의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의 반등이라도 나와주는 뭐 그런 장이 돼서 좀 이렇게 뭐 손실 줄이실 분 줄이고 또 탈출하실 분 탈출하시고 아니면 그동안에 지금 현금 들고 계속 뭐 진입 시점 노리시던 분들한테는 또 짧게 또 손맛 한번 보시고 뭐 그런 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외국인이 오늘 어떨지 궁금한 게 궁금하죠. 어제 현선물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팔아서 예. 이 부분에 약간 뭐 어떤 고매도 성격도 있었다면 또 대감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 저기 교수님, 박 교수님. 네. 지금 뭐 오늘 모시면 한 30분 정도는 교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짧네. 저는 산업별로 좀 짚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산업별로. 예, 반도체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고율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좀 직격탄이 예상되는 거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이제 기업적인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은 일단 대만까지 관세율도 높고 예.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사실 큰 뭐 좋은 부분들이 있죠.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구멍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네. 전체적인 그러니까요. 관세를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지금 특히 또 지금 중국이 또 스스로 독자적인 생태를 구축한 부분이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좀 부분이 좀 더 큰 거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지금 중국 정부가 독자적인 생태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간다 했을 때 조금은 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래 지금-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 내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삼성 CEO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중국을 다 갔던 이유도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모색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 교수님 보시기에 국내 어떤 산업, 어떤 업종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든지 아니면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바이오, 바이오. 예, 일단은 그다음에 바이오나 신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뭐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수소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는 대표적으로 수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바이오 수소 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미중의 이슈를 넘어서 예. 충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가 아까 미중 간에 끼어 있는 새우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는 업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이미 투자한 우리의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조선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선이
우리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지만 예. 지금 이렇게 중국이 계속 올라간댔을 때는 또 그건 또 상황이 또 달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결코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예.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별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리고 왜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뜯어보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 결국에 부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조건 미국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배터리를 투자한 기업은 중국의 수요를 대신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업 자체도 또 이제 아까 우리가 히토리나 이런 거 원자재 안 되면 네. 또 영향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 내에 생산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나가는 것은 그대로 때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들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4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고요. 장중 변동성 굉장히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90일간 유예한다는 가짜 뉴스가 나온 이후 시장이 좀 기다렸다는 듯이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가 이내 이제 가짜라고 밝혀지면서 이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만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다우가 0.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죠.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2,481포인트, 코스닥도 2%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666포인트입니다. 어제 양시장 5%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일부 되돌림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3.5% 상승합니다. 54,950원. SK하이닉스도 4% 올라갑니다. 17만 1,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5% 상승하면서 3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올라갑니다. 102만 원이고요. 현대차도 1% 반등 보여줍니다. 18만 1,000원이고요. 기아도 1% 상승합니다. 지금 8만 5,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 강세네요. 4만 5,500원. 셀트리온도 1% 올라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7% 확실히 탄력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지금 69만 1,000원이고 네이버도 0.4%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젠 지금 2.68% 상승 보여줍니다. 34만 4,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3% 올라가죠. 95,900원. HLB도 지금 1.6% 상승합니다. 56,3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2% 강세네요. 59,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4% 상승하면서 25만 500원이고요. 삼천당자 2.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3,400원. 휴젤, 클래시스 다 올라갑니다. 코롱 티슈즈, 니가캔바이오까지 2% 이상 올라가면서 42,500원, 9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HBM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가온칩스가 4% 강세 보여주면서 3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에이펙트가 12%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까지도 2.7%, 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퀘스트도 4.8%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언 디바이스도 3.7% 상승세, 네페스아크, 대덕전자, 태성까지도 모두 올라갑니다. HPSP도 3% 상승하면서 2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도 그럼 좋습니다. 조선주, 한화오션이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6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4.5% 상승합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양유 3.7% 상승하면서 193,200원이고 그밖에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까지도 각각 2%,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그럼 좋고 반도체 쪽에서는 CXL, HBM 다 좋아요. CXL 쪽에서는 엑시콘 8% 강세고 네오셈도 4.6% 올라가고 TLB, 파도 다 좋습니다. 반도체, 조선 좋네요. 또
이 줄기세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세라퓨틱스 같이 오늘 지금 상한가 좀 기록한 종목도 나오고 있고 S바이오메딕스도 8% 강세고요. 뭐 SCM 생명과학도 5% 상승, 파미셀, 바이오솔루션, 제일약품 오늘 줄기세포 쪽 흐름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쪽도 볼게요. 로봇 앞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솔트룩스도 8% 넘게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950원. 그리고 클로버도 4.3%, T로보틱스, 뭐 와이즈넛 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많은 종목 섹터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94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0억 원, 31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 삽니다. 131억 원, 3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2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 선물에서 삽니다. 지금 1,300 넘게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간 상황인데 달러 환율 오늘 3원 20전 상승한 1,47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다행히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네요. 네, 그러네요. 예. 니케이는 지금 3.5% 우리보다 조금 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또 그러게요. 우리보다 이제 반등도 조금 더 크고 한데 채권 시장이 미국채 수익률 급등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네요. 우리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네. 환율 그나마 다행이네. 예. 네. 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 조금 전화 연결해서 그러시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3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 자체가 장후반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등의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그동안 뭐 시장에서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가 3% 상승 마감이 됐는데 이런 변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을 좀 더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무리해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됐습니다. 우리 이 본부장님께서 그 실적 내용하고 한번 해석까지도 곁들여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이 79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면 반도체를 많이 떠올리곤 하지만 이번에 영업이 6조 부분에서 약 4조 정도가 이 모바일 사업부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구환신 같은 경우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사업부 쪽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때에도 잘 나올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 출하량이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2분기와 3분기에도 우리가 레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쪽에서의 그런 가격 인상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작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저점을 잡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관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공장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좀 보여주면서 하반 경직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분기나 3분기 때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앞서 저희
이제 제가 반도체 얘기 조금 더 보완. 예, 그러시죠. 지금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셔서 예.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하고 지금 다 좀 올랐는데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왜 자꾸 좀 단기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제재 이런 것은 예. 기다려라.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시작도 안 했다.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이기에서 반도체 뭐 중국에 완전히 봉쇄하는 것들 수출 통제 부분에서는 더 이제 이것만 따로 떼서 또 관세를 높인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것만 더 해서 이제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느슨했던 부분들을 아예 네. 구멍을 막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또 우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이게 롤러코스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금 보는 우리가 상호 관세만 보지 말고 네.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트럼프가 대중국 제재를 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입장에서 시장 예. 본 입장에서는 야 이게 또 다음에 또 나올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좀 드렸던 겁니다. 특히 말씀 주신 패권 전쟁 쪽은 이제 AI 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반도체일 텐데,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밀한 그런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뭐 AI 쉽게 말하면 AI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슈퍼컴퓨터 여러 예, 가지 예, 같이 예,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예. 게 반도체죠. 예. 뭐 AI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가 중요한데 그래서 기존하고 다른 반도체에 대해서 매우 정밀한 관세 부분들 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이랬기 때문에 중국은 예. 더 많이 미국한테서 장비도 더 수입해 갖고 다 우회 통례를 해서 가져갔고 딥시크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등등의 것을 쏟아내면서 이게 시장을 또 뒤흔들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언제냐. 이게 좀 이 여파가 좀 가거나 여파가 이게 하루아침에 가라앉지 않겠지만 이게 언제 터뜨리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게 시장이 큰데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보기 때문에 중국도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 막 들고 나올 거라는 거. 미국이 이런 걸 들고. 아니 기술의 완성도나 안전성 같은 부분은 좀 차치하고라도 뭐 AI가 됐건 무슨 뭐 전기차 자율주행이 됐건 뭐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막 따라오니까 중국이 네. 예. 패스트 팔로워잖아요. 패스트 팔로우인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기술적인 격차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미국과 중국. 이건 뭐 양적인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네. 양적인 데이터와 질적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PCT, 특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인정받는 네. 관련된 논문이겠죠. 예. 수량. 어허. 이미 그거는 뭐 AI나 반도체나 뭐 양자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일부 분야를 빼고는 거의 중국이 미국을 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네이처 인덱스가 2024년도 발표한 부분에서는 지금 뭐 이미 다 여러 분야에서 기초과학에서도 지금 중국, 미국을 앞섰다는 게 네이처에서 인덱스에 처음으로 2024년도입니다. 수월했다는 거고요. 그 순위를 이제 대학별로 순위를 보면 1위가 하버드대고 10위가 MIT인데 2위부터 9위까지는 다 중국 대학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우리 이야기가 지금 미국 데이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매우 객관적으로 제가 미국 데이터라든지 유럽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양적인 지표라면 그러니까 우리 질적인 의미에서 는 결국 이게 산업화가 어떻게 되고 있냐,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중국은 뭐 이미 뭐 택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뭐 주행 데이터, 실제 자율주행 주행 데이터가 지금 중국이 1억 킬로미터 이상을 지금 달렸고 미국이 한 6천만 킬로미터 하는 것들이 실제 응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별로 지금 지금 어떤 종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그렇게 양적과 질적으로 좀 간단히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항상 템포가 늦어요. 그걸 이해하는데 근데 미국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들어오면 이건 뭐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빨리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산업화, 지금 휴머노이드, 사실 휴머노이드 중국이 매우 약했거든요. 네. 근데 요 2, 3년 사이에 예.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유니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보면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산업화가 매우 빨리 돼요. 많이 쓰이면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한테 몰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밀어내기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네. 것들이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그레이드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요거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인데요. 네네. 교수님. 위안이 벌써 뭐 우리한테 익숙한 게 1위안당 우리 한 170원, 180원이 익숙한 레벨인데 이게 벌써 200원까지 와버렸네요. 위안이 200원 더 비싸져 버렸네요. 네, 아니 우리 일기 때 경험으로는 이런 식으로 관세 때리면 위안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거의 지금 거의 200위안대에서 글쎄.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우리 200 우리 워낙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일기 때하고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시장에서 금융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맞죠. 예. 그래서 뭐 내려가봐야 지금 198. 아 글쎄. 네, 지금 예, 하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지금 위안하고 지금 원화를 비교했을 때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서 전혀 달러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달러 위안화 대비 부분에서도 큰 변화는 없다. 예. 글쎄 이거 위안화 약세로 유도해서 뭐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아니 그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국의 대응 카드가 네.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상쇄시키겠다 이거였거든요. 그까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까지 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카드는 맞다.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고 대응 카드 부분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막 가자 이제 정말 이제 100% 50% 추가되면 그럼 이제 총동원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잘못 흔들리면 중국은 이 생각 안 합니다. 흔들리면 틀릴 수 있다. 자기들이 예,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예, 흔들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사실 뭐 트럼프도 내년 선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 염두에 두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보는 게 맞죠. 뭐 어공과 늘공은 항상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공과 늘공. 예. 아니, 이것도 예. 이것도 또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늘공은 늘 이렇게 공무원이신 분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갑자기 공무원 되신 분들. 네. 예, 그 그래요. 4년 안에 끝내야 되는 부분들.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트럼프 일기로 진짜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면 다르다. 트럼프 일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는 공화당 눈치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멤버들 보시면 감히 트럼프한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들에서 한번 질러보자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특히 반도체 이제 부분에서는 나온다. 그럼 중국도 거기에 대한 진단의 부분, 그럼 시장에 반응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더 계속 시그널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지금 토론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던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렇습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 예. 반도체는 한다고 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곤해지네요. 교수님 마지막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네. 이제 뭐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이제 섹터별로 산업별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이게 관세 부과를 할지 이게 이러면 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인이고. 교수님이 뭐 좀 자주 나와주셔야겠다 이 시간에. 산업별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어제 블랙먼데이를 지나고 오늘 시장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승폭 장 개장 대비해선 살짝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현재 1.56% 강세로 2,36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89% 오름세로 6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다만 오늘도 외국인 장 초반부터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16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54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77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반면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81억 원의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23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우주항공과 국방, 전기 장비, 반도체 장비 업종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선통신 서비스와 전기 유틸리티, 교육 서비스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반도체 쪽에 훈풍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반등합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에이펙트가 11% 강세로 2,220원, 마음 AI 8.19% 오름세로 16,4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6%대 오름세입니다. 11,810원. 가온칩스가 4.79% 강세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니퀘스트도 5.3%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5,070원입니다. 더불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역시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DI가 6%대 오름세로 12,890원, YC도 6.5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880원이고요. 테크윙이 4.63% 오름세로 29,350원, PSK홀딩스가 4.42%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34,250원, YC캠 역시도 6%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8,320원입니다.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특히 엑셀세라퓨틱스, 중국 바이오 기업인 블루메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T세포 배지의 중국 내 독점 유통과 판매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서 장중에 상한가 도달했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온 상황입니다. 27%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S바이오메딕스는 임상시험 배아 줄기세포 유래 파킨스병 세포치료제의 1년 추적 관찰 결과 우수한 안전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파킨슨병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낸 모습입니다. 3%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SCM 생명과학이 5.4%, 파미셀이 3.27%, 이엔셀이 3%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보시죠. 조선주 오늘 반등합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6,200원. HD 현대중공업이 5.26% 강세로 2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5.32% 오름세로 11만 6,600원. HD중공업이 5.47% 강세, HD 한국조선해양도 4%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양 지수 모두 반등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현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전통 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재생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난 2월 24일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 EIA가 발간한 월간 발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올해 미국의 태양광 발전량과 ESS 설치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에 들어설 발전 시설은 63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인데 특히 태양광 발전과 ESS가 81% 급증을 하면서 전체 신규 발전 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ESS는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ESS는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ESS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증을 하면서 에너지 발전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업과 ESS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시나요? 네,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은 하나솔루션과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하나솔루션은 기초화학 소재 제품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 그리고 ESS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보인 바 있는데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실적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4분기부터 분기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는데 앞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의 회복과 함께 2025년에는 연매출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의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완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도 하나솔루션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입니다. SK 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지난 2월 텍사스 남부에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첫 상업용 ESS 설비 가동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ESS 시장 진출을 본격을 하였습니다. SK 이터닉스는 향후 SK가스와 협력을 통해서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2029년까지 9배 규모인 900메가와트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밝힌 대로 태양광 시장과 ES 시장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커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앞으로 이 기업들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를 내세우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고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관세 충격으로 패닉에 빠졌던 글로벌 증시 이제 향후 흐름은 어떨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 들었으면은 관세를 갖고 이제 밀어붙일 것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받은 충격은 좀 의외로 크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은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지금 지수물 흐름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간데 우리 최영훈 보시기에 이번에 지금 여기서 이제 향후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네. 보통은 다 예상을 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조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이 이유를 우선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기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컸습니다. 생각보다도 예외를 많이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컸었는데 그거를 모두 상쇄를 시키는 상당히 강력한 관세가 발표가 되었다라는 우려가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관세라고 하는 거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그게 경기와 실물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대감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조금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등락을 크게 보이는 모습은 보여졌는데 거기에서도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언급을 했던 게 다른 국가들하고는 협상을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은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이제 뭔가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도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 것 글쎄, 같고, 네. 뭐 이마저도 좀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 뭐 관세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감세 정책 관련 예산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관세로 인한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다, 완충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차원에서는 이 과거에도 지수가 조금 빠졌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올렸던 바도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셔야 되는 게 확실히 이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은 아직 제대로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경기 둔화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더 확산이 되는 시기에는 대표적으로는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조금은 여유로워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최 연구님 이번엔 그러면 유럽 쪽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쪽에서 뭐 재정 준칙을 갖다가 좀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부양책 써서 한 5천억 유로 그 정도까지 이제 숫자가 나오게 했어요. 결국은 이제 참 유럽이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이렇게 결렬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럽 증시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때 또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또 방송에서도 유럽 증시 많이 언급되고 여의도에서는 유럽 관련한 상품들도 좀 그때 많이 또 그거 출시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꺾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유럽 쪽은요. 유럽은 사실은 조금은 나눠서 살펴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랐던 게 아니라 1월에는 생각보다도 빠르게 올랐고요. 그래요. 2월에는 생각보다도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3월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직전부터도 이제 유럽으로 단기적으로 주목을 하셔라라고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CB라든지 BOE 측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연이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을 조금 더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덜한 지역이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3월부터 조금은 빠지기 시작을 했던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졌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담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유럽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은 드디어 3월에 지수를 눌렸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은 무시를 못한다라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럽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조금은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친기업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러한 정책들이 관세로 흔들렸을 때 조금 더 지수를 반등을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 한 가지 참고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1, 2월 대비로는 확실히 부담이 해소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요.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는 연초 대비로 사실은 이 5, 6%씩 오르다가 최근에는 연초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3, 4%씩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유럽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모두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 후반에는 실적 발표도 진행이 됩니다. 해당 시기에 조금은 당분간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세 충격을 피하지 못한 건 사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어제 장중에 보니까 뭐 니케이, 토픽스 선물 거래 중단되기도 했는데 일본 증시 최근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만큼 최근에 낙폭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유가 관세 부담을 조금은 피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과 이 역시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베노믹스 도입 직후까지도 낮아졌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일본도 관세 부담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조정 크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크게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에 BOJ 측에서 정책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시키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컸던 업체들 조정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재정위기 확대가 되었을 시기,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 내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되었을 시기 이후에 어제는 또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 발효가 되는 모습들 보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이 대표적인 2024년에 반등이 컸던 수출주라든지 이 단순히 이 경기 민감주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엔화 강세 수혜 업체들 그리고 미국 내수주, 일본 내수주 위주로 조금 더 보시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 말 8월 초에 그 이제 BOJ가 금리 올리면서 한번 그때 급락이 오고 아시아 증시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걱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관세로 인한 충격이 뭐 주가의 낙폭으로 보나 이런 게 훨씬 더 크고 뭐 시장 변동성 나타내는 빅스도 보면 그때보다 뭐 충격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는 그 아직도 그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도 있고 이제 그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뭐 한투의 하우스뷰나 우리 최영호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엔캐리 청산 이쪽 부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환율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정책 금리가 인상된 직후 대비로는 조금은 덜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영향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당연히 엔달러 환율은 조금 더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따라서 낮아질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당 국면에서는 조금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열어둬야 된다. 그러면 2024년 8월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겠는가? 그것보다는 조금은 덜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 차원에서 볼 때는 국채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증시에는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2024년 8월 대비로 영향이 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 8월에 이틀 연속 일본의 대표 지수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빠졌던 시기보다는 어제 덜 빠지는 게 사실이었고요. 어허.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엔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이 일본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도 높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러면 관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들 관련한 언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어차피 일본도 지금 지표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결국 저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이 매크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됨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인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환경에서 제대로 인상을 시키지 못하면서 금융정책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일본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연준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일본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한 가지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증시를 어떻게 보셔야 되나라고 하면은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던 게 일본에서 다시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유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시킬 가능성이 인상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내각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 미국 환경과 일본 환경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책금리 인상, 엔달러 환율 하락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 간밤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일단은 뭐 이게 단기적인 뭐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전략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또 우리 증시까지도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좀 예측이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방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레벨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안 들어올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라고는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펀더멘털보다도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조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기술적 반등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숫자인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실적을 보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저가 매수세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추가 상승 여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 계속해서 관세로 인해서 커지는 시기에는 당분간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은 펀더멘털 기반으로는 세 지역 모두 상승 여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국면에 왔습니다. 이게 코스닥은 현재 전일 대비 10포인트 넘게 반등을 해서 661.88을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코스닥을 갖다가 항상 그 외우기도 쉬운 666포인트 기준으로 보는데 이걸 갖다가 한 10년째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중심으로 못 벗어나는데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보면 2,500, 2,600인데 올라가면은 이거 지금 우리 최 연구원님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 맨날 이 2,400 근방에서 뭐 2,600 이 타령 안 하고 진짜 앞에 숫자 3자 바뀌기 위해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증시에? 저는 아무래도 해외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네.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별로 대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 밸류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동반되면은 조금 더 지수 상승 여력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지수 레벨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뭐 증권사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만 그 IPO 뭐 IB 쪽에 이것 좀 뭐 그쪽 증권사 수익 좀 적더라도 IPO 좀 적게 하는 건 어떠세요? 좀 원성이 잦아가지고 투자자분들. IPO 쪽이 이제 저희 담당 쪽은 아니기는 하지만 네. IPO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환경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조금 더 이제 보시고 하시는데 과거 대비로는 확실히 조금은 덜 활성화되는 게 보이는 만큼 저희도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업 실적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와 관세 정책 또 지금 교역 상대국의 이런 맞불 작전 이러다 보면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만 보시면은 미국, 유럽, 일본 모두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관세라고 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누른다라고 하면은 4월과 5월에 걸쳐서 전망치 그리고 기대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반등하는 속도 자체도 더디고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커지는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기 미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어버렸는데 네. 뭐 특히 장기물이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이게 다시 뭐 10년물이 4.2% 근방까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이 뭐 주식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하니까 고액 투자자들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보다도 그냥 막 채권에다가 한 4% 정도면 어떠냐. 이 채권이 그래도 좀 낫다. 이쪽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국채 금리 영향을 예. 크게 받습니다. 이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 경기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채 금리가 이 밑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조금은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빠졌던 게 이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근데 있겠고요. 되돌림으로 보기에는 너무 막 호들갑스러워가지고. 그만큼 빠르게 빠지게 됐죠. 많이 국채 빠졌기 금리가. 때문에. 네, 예.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시중 금리가 많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금리와의 격차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 기준 금리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돌림도 생각보다도 빠르게 나타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이라고 하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이 자산 자체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진 환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준금리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국채와 관련을 해서도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난해 2024년 상반기에는 대표 성장주 미국의 M7 기업들 위주로 따라가는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2024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업체들 위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덜 부각이 되었던 업체들, 자산군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2025년은 조금 더 투자 다각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자산군도 조금은 다양화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은 어때요? 최근에 금 가격 굉장히 이렇게 좀 올려서 뭐 정말 상행 조정한 그런 아이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금 보면은 이제 레인지가 넓잖아요. 예,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최근에 좀 간밤에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이 반짝반짝거려서 예뻐서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되면은 조금 더 수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사람이 그렇듯 언제까지 딱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금을 이제 모으고자 하는 안전자산을 모으고자 하는 심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 빠르게 높아졌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덜 올랐던 이 주식이라든지 조금은 부담이 낮았던 곳으로 분산이 되면서 금이 오르기 시작하죠. 조금 더 이제 올랐던 분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시피 2025년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측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 연구원님, 10초짜리 질문. 진짜 마지막 실탄이에요. 마지막 몇백만 원 실탄 남아 있는데 삼성전자 살까요? 엔비디아 살까요? 그냥 뭐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해외 담당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도 좋기는 하지만 전체 미국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방법이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해외 담당자입니다 할 때 약간 그래서 다음번에 AI 느낌으로 열심히 이제 조심했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뭐 상승세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승폭을 좀 반납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예. 예, 지수도 개장 초본 게 다인가 뭐 싶기도 하고. 외국인이 여전히 지금 현물 많이 팔고 있고 그래도 선물은 오늘 소폭입니다만 매수고요. 네. 니케이 일봉에서 어제 엄청난 짱대 연봉 속에 이렇게 양봉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임신형 또 약간의 희망을 품게 하는데 상상 임신이 아니기를.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보은 연구원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AI를 보시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사람이었구나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 마지막이 AI 같았어요. 마지막에 AI 같았어? 네, 해외 담당자입니다. 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